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인구가 소폭 감소해 24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노숙자 근절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해에는 취업 이민 3순위 영주권 접수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 각종 신고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311 전화의 통역 서비스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의 렌트비가 10년간 뉴욕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할머니와 손자가 나오는 픽사 애니 윈드의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뉴욕시 사망진단서 성별란에 X 항목이 추가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A great day fo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군사 원조를 대가로 비리 조사를 요구한 혐의가 명백하다며 탄핵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은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 남용 안건은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찬성 제적 의원 과반인 216표를 여유롭게 넘겼습니다. 하원 탄핵 조사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에 비협조할 것을 지시한 의회 방해 혐의도 찬성 229대, 반대 198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류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탄핵안의 운명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상원 표결에는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45석, 공화당이 53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뉴욕 거주 한인 인구는 14만 2019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1년 전 발표된 추산치인 14만 6,004명보다 약 2.6% 줄어든 것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맨하탄과 퀸즈는 각각 2만 1,930명과 5만 4,294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한인 인구는 10만 4,872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또한 2017년 10만 4,899명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는 5만 9,482명으로 2017년 대비 소폭 늘었습니다. 타운별로는 팰리세이즈 파크의 한인 인구가 1만 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트리, 리치필드, 저지시티, 테너플라이, 레오니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 전역 한인 인구 추산치는 184만 2,251명으로 2017년보다 약 0.7% 증가했습니다. 기성세대를 이루는 한국 태생 한인이 줄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전역에 노숙자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유홈이라는 액션 플랜은 5년 내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발표한 더 전이홈 플랜은 현재 수용시설인 세이프헤이븐 침상을 1,000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부가 제공하는 수용시설에는 침상이 1,800개 배치됐습니다. 이를 약 64% 늘려 5개 보로에 2,800개까지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주택, 사회복지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노숙자를 위한 영구 수용시설도 1,000개 늘릴 계획입니다. 개인 소유 부지를 물색해 영구 수용시설을 준비하고 노숙자를 위한 렌트 보조 방안도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도 확장합니다. 현재 시정부 산하에 진행되고 있는 노숙자 관리 프로그램인
홈스텟 운영을 늘려 더 많은 노숙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 등 일부 지역들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를 뉴욕시 전보로로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랜 과제였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뉴욕시 정부는 예산과 인력도 확대합니다. We, in this administration, we have tried many times to get it right. And there have been times when we just didn't succeed. Progress eluded us. Strategies we thought would work failed. Is it our moral duty to bring people home?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기울여 노숙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새해에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접수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0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수년간 오픈됐던 취업이민 3순위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2019년 1월 1일로 제한됐습니다. 다만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전달과 같이 오픈 상태입니다. 접수가 닫힌 원인은 최근 수개월 동안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취업이민 3순위 신청이 수천 건이나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 취업이민 우선 일자는 대부분 오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넘게 문호가 닫혔다가 지난달 오픈된 취업이민 1순위 접수 가능 우선 일자도 여전히 오픈됐습니다. 2순위도 접수 발급 우선 일자가 모두 오픈됐습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는 접수 가능 우선 일자 4순위가 동결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 1개월에서 2개월 진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 각종 신고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311 전화의 통역 서비스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언어의 통역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11 통역 서비스는 현재 한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광동어, 만다린, 크레올리어 등 6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면 발신자가 통역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선택할 경우 짧은 메시지 이후 영어 사용자와 연결돼 다시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복잡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발신자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Hi, can I speak to somebody in Korean? 뉴욕시의회는 통역 서비스가 이민자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인지 의문이 생긴다며 영어를 못하는 발신자들은 언어의 문제로 전화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신자가 요청한 언어가 아닌 엉뚱한 언어가 제공되는 오류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어 상담원에게 연결될 것입니다. 상담원에게 기하의 언어를 말씀해 주시면 중국어 번역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한국어와 일본어가 제공되는 등 정확한 언어 서비스가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회는 해당 번역 서비스 문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청문회를 열어 개선 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가장 다원화된 도시인 뉴욕에서 모든 시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지난 10년간 뉴욕시에서 렌트가 가장 폭등한 지역은 퀸즈였습니다. 렌트가 가장 치솟은 지역도 퀸즈의 코로나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부동산 전문 매체 커브드가 부동산 거래 사이트인 스트릿 이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월 1,700달러에서 월 2,217달러로 30%나 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브루클린과 브롱스, 맨하튼보다 훨씬 오른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브롱스는 1,575달러에서 1,875달러로 19%, 맨하튼과 브루클린은 2,795달러와 2,200달러에서 3,300달러와 2,595달러로 각각 18% 상승했습니다. 또 가장 렌트가 오른 지역을 살펴보면 퀸즈의 코로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하면 현재는 2,060달러로 79%나 치솟았습니다. 코로나는 지하철역과의 근접성이 뛰어나면서 타 지역에 비해 서민들이 살기에 여유롭다는 장점이 부각돼 수요가 증가하고 렌트가 치솟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브루클린의 부시윅, 프로스펙트 레퍼드 가든이 각각 65.6%, 62.1%로 뒤를 이었습니다. 렌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 10위를 살펴보면 브루클린이 7곳, 퀸즈가 2곳,
맨하튼이 한 곳이었습니다. KBTV 뉴스 김경민입니다. 디즈니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한인 할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주제로 하는 단편 윈드를 제작했습니다. 예고편이 나왔는데요. 이창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픽사가 최근 단편 윈드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이 단편 애니메이션 주인공은 한인 할머니와 손자로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를 담았습니다. 이 단편의 감독은 한인 에드윈 장씨로 한국 전쟁을 겪인 뒤 아들 넷을 키운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렸다고 밝혔습니다. 애교편을 보면 한인 할머니와 손자는 거대한 싱크홀에 빠져 공중에 떠 있는 바위 위에서 생활합니다. 어두운 싱크홀 속에서 가라앉지도 떠오르지도 않는 상태로 생존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할머니는 손자를 다독이고 손자는 할머니와 그곳을 빠져나가려 노력합니다. 처한 상황을 두렵고 가능성이 안 보이지만 두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독은 몇 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한국 전쟁을 겪으며 남한으로 아들 넷을 데리고 피신했다며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에 이민까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BC7 뉴스는 애니메이션이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동시에 이민자의 현재 상황을 대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가 어두운 상황에 빠져 있지만 희망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내년부터 뉴욕시의 사망 진단서에 남자와 여자 성별 외에도 X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사망 진단서에도 남성과 여성 성별과 함께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별, 논바이너를 뜻하는 X를 성별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보건위원회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출생증명서에서도 제3의 성별인 X 항목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1,600여 건의 성별이 변경됐고 올해 1월부터 362건의 성별 변경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오늘 오전 맨하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이 스쿨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올 들어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오전 8시 40분경 맨하탄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병원 소아과 전문의로 재직하고 있던 다니엘 캔머맨이 14명의 학생을 태우고 가던 스쿨버스에 치여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쿨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한 여성이 유타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10년간 남편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한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 여성이 남편의 군임연금을 계속 수령해 17만 7천 달러를 현금화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군인연금과 사회보험을 수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냉동고에 그의 시신을 보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녀의 남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나의 죽음에 내 아내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공증문서도 발견됐습니다. 이 문서는 2008년 12월 2일에 공증됐으며 당시 그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사회보험도 수령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강간 강도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의 영상을 공개하고 수배를 내렸습니다. 그는 어제 새벽 4시 30분경 센트럴 애비뉴에 위치한 주택에 사는 22살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녀가 가진 지갑과 핸드폰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11대 뉴저지 포트리 한인회가 황종호 회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황 신임 회장은 취임식에서 한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한인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마크 소콜리치 시장과 시의원 등 지역 주요 정치인들과 한인 경찰, 공무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LG전자는 가전제품의 고장을 미리 예상하고 사전에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프로액티브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대상 제품은 세탁기, 냉장고, 오븐 등 5개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서 고객의 제품 사용 패턴을 학습합니다. 제품 상태나 관리 방법을 LG 신큐 애플리케이션, 이메일, 문자를 통해 전합니다.
3억 7,200만 달러의 메가밀리언 복권의 주인공은 오하이오주에 사는 한 주민이었습니다. 아직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고 당첨자는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의 자이언트 이글 슈퍼마켓에서 메가밀리언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첨자는 세금을 제외하고 일시불로 받을 경우 2억 5,160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글 슈퍼마켓은 상금으로 $10,000를 받게 됩니다. 이번 당첨금은 미국 복권 역사상 14번째로 큰 액수였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어제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년째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참 이민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엔 또 이민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바뀌는 건 있는지 이민법 고민 해결사 신중식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참 올 한 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이민법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많았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2020년이 또 어떻게 될 건지 또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이제 공적 부조, 네네네. 미국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거절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됐나요? 예, 우리 지난해에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이제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이민 정책으로 이 백인들의 약간 그 환심을 사게 해서 이민을 많이 반대해가지고 백인들의 표를 좀 많이 얻어오려고 하는 그 사실 선거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특히 그동안에 많이 준비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온 게 201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이민 정책을 계속 풀어놓으면서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이민 와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큰 걱정거리를 많이 주게 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공적 부조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는 영주권도 안 주겠다. 또 복지 혜택 받은 사람은 앞으로 시민권도 안 주겠다라고 이제 법을 그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미 선포를 하고 10월달에서 11월부터 사실은 실시하는 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여러 단체가 그 이민 변호사 전문 변호사 협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친이민 단체에서 야 그거는 너무하다 그러면서 그 실시를 중지하게 그 법이 그 시행령이 여러 가지 위법하다라고 소송을 해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1심에서는 많이 이겼습니다. 또 2심에서도 이기기 시작했고 그러나 또 2심에서 어느 두 곳에서는 또 지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아마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대법원에서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이 공적 부조 때문에 많이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때까지 받은 거 어떻게 되나요? 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새로 생길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옛날에 건 관두고 앞으로 이 법이 생긴 다음에 앞으로 받는 사람들한테는 영주권 안 주겠다 또 시민권 안 주겠다라고 만든 거였으니까 괜찮고 다만 한 가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신청하면서 우리 한인분들도 아주 많이 그 혜택 보고 있는 게 오바마 케어입니다. 근데 오바마 케어는 이게 의료보험을 내다가 어느 선이 넘어가고 또는 그 소득이 작게 되면은 메디케이드라는 그 팔리시로 더 보조를 받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아직 받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까워서 그걸 받고 싶어 하지만 영주권을 받을 사람들은 그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서 그 메디케이드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과거에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그거 받은 과거의 경력 때문에 영주권 받을 때 또는 시민권 받을 때 혹시 그 심사관이 괜히 인상 찌푸면서 좀 안 좋게 볼 인상이 안 좋을까 봐 일단 확정될 때까지는 메디케이드 부분만은
좀 거부해달라. 이제 그게 좀 제 충고입니다.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이 지금 조언으로 참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메디케이드만 좀 받지 말아 달라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네네, 해주셨는데,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국가별 영주권 숫자 제한 폐지 문제는 또 어떻게 됐나요? 예, 아주 큰 이슈였었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이민법을 만들 당시에 1950년도 말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실은 그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좀 나쁜 의도였습니다. 이 백인들이 막 이 이민이 남미에서 막 많이 오게 되니까 또 그다음에 이 백인들 중에서도 이 가운데 백인들 중에서도 주변 백인들을 좀 싫어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남부 백인 또는 동부 백인. 그 지금 말로 말하면은 이제 뭐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공산권 뜬 그쪽 나라들, 그다음에 저 남쪽에 뭐 그 이 백인들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이 오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별로 야 최고 7%까지만 오라 이거 다 막아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의 60년,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사실 7%라고 모든 나라가 최고로 7%까지만 최고예요. 그다음에는 밀려서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일 이민 많이 오는 나라는 인도, 중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러니까 이 7%를 막아놔서 다 막아놓으니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가 딱 맞아가지고 신청하면 곧바로 영주권 받고 신청하면 곧바로 영주권 받고 그다음에 가족 이민은 좀 기다리고 그렇게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그 취업 이민이 이렇게 금박금박 되고 있는데 이걸 풀어놓으면은 인도 사람들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20배, 30배를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걸 철폐해버리면은 인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중국 사람들이 또 20, 30% 차지하게 되니까 두 나라가 다 차지하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의 속도에서 2, 3배 이상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한테는 안 됐지만 중국 사람들한테는 안 됐지만 우리로서는 그거를 폐지하면 안 되고 7%를 지켜달라라고 운동을 했었죠. 근데 마침 일리노이 출신의 더빈이라는 상원 의원이 그거를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아주 최고의 적이었었고 나머지 우리들한테는 그분이 아주 구원자였습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그런 저도 이제 동생 초청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또 일례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네. 그렇다면 좀 2020년에는 어떤 것들이 좀 바뀌나요? 2020년 우리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제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더빈 의원이 그러면 국가별 거를 폐지 하는 거를 막는 대신에 한 가지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 영주권 그 사람들 인도 사람들 너무 오래 그 사람들 20년, 30년까지 기다려요.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7%에 걸려가지고 못 받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럼 철폐해 주는 대신에 영주권 숫자를 많이 늘리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그지? 우리가 릴리프 액트라고 그러는데 그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조금 손해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영주권 숫자를 어떻게 세했었냐면은 이제 여기서 동생을 신청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동생 하나 신청한 걸로 세일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동생이 오시게 되면은 거기에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또 예를 2명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 명 오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오면서 하나, 둘, 셋, 4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한 명으로 안 치고 4명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 명으로 계산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훨씬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네, 정말 참 좋은 그런 맞습니다. 희소식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올해도 이렇게 이민법에 관해서 많은 이제 소식들이 많은데 올해도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민법에 대해서 신중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